네, 코로나19 광주광역시 발생 현황 2월 25일 14시 기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2월 14일 수요일에 15명 확진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현재까지는 5명이 확진돼서 총 누적 2,052명이 발생하였습니다. 중등도별로는 중등증은 없고 위중증 1명 계십니다. 나머지 107명은 경증입니다. 검사 현황입니다. 어제 6,758건 검사 진행해서 총 누적 검사는 64만 9,363건이 됐습니다. 양성은 2,052건, 그리고 현재 2,447건은 검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해외 입국 현황입니다. 23일은 24명 입국해서 확진자 없었습니다. 어제 24일에는 82명이 입국했습니다. 아직까지는 입국 확진자 없습니다. 병상 현황은 총 가용 903병상 중 광주 환자 93명, 전남북 121명, 타시도 3명으로 잔여 병상은 701병상이 되겠습니다. 확진자별 세부 현황입니다. 어제 15명의 지역 감염은 보험사 콜센터 관련해서 11명이 확진됐고요. 지난번 명절 가족 모임 관련해서 삼성 상공장 관련해서 자가격리 해제 중에 격리 중에 발행된 3분 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명절 가족 모임은 총 누적 16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취업 전 검사로 한 분 조사를 원인에 대한 조사 중인데요. 1명 발생했습니다. 오늘 발생한 5명은 4명이 보험사 콜센터 관련입니다. 그래서 보험사 콜센터 관련해서는 이제까지 총 누적 40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명은 본인이 증상이 있어서 선별검사소에 방문해서 확진된 사례입니다. 광주 21번째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분 역시 효정요양병원 입소자로서 전남대병원에서 24일 수요일에 사망하셨습니다. 그래서 선 화장과 후 장례 절차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서구 콜센터 관련한 역학조사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20일부터 증상이 있었던 광주 1994번이 2월 22일에 시청 임시선별검사소에서 검사를 받은 이후에 1,549명에 대한 저희들이 검사를 했습니다. 여기는 그동안의 건물 콜센터가 입주하고 있는 그 건물 대상 전체에 대해서 검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라이나생명 관련해서 직원들은 총 793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이분들은 검사 100% 완료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확진자는 32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라이나생명과 관련되진 그런 업체에 근무하지 않는 그 외 근무자는 678명이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양성 1명은 미화 청소를 담당하시는 분이 한 분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기와 관련해서는 직접 직원 1명, 그다음에 그 건물에 있는 직원 1명, 그다음에 가족이 2, 그다음에 지인 등으로 해서 5명이 확진돼서 라이나생명 서구 콜센터 관련해서는 40명이 확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어제까지는 지금 검사율이 그 건물 전체적으로는 행정명령을 통해서 1,471명을 검사하도록 했는데요. 그 건물 자체에 대해서는 95.9%가 검사를 완료했습니다. 따라서 오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까지 검사를 완료해서 위험성 부분을 정확하게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추후에 지금까지는 저희가 478명에 대해서는 자가격리를 시켰습니다. 여기는 주로 확진자가 나왔던 4층과 5층 그리고 직접 밀접 접촉자인 사람 10명 포함해서 478명이 현재 자가격리된 상태입니다. 이후 저희들이 추가 확진자 여부 그다음에 동선을 다시 한번 확인한 후로 자가격리자는 좀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현재는 환자가 발생한 사무실에 대해서는 폐쇄 조치가 되어 있고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는 방역을 완료하고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도록 하고 있으며 지금 이 확진자가 발생한 시설 부분에 대해서 방역수칙 위반 사항이라든지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등은 철저히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추후로 저희들이 우리 광주시에 약 69개소의 콜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일자리 정책관실에서는 69개의 콜센터에 대해서 전담 조직이나 매뉴얼, 방역에 대한 전담 인력이 있는지, 또 방역에 대한 매뉴얼을 갖추고 있는지, 또 사무실 환경은 어떠한지, 근무 형태라든지 위생 청결, 또 확진자 증상이 발생했을 때 어떤 의심 증상을 가지고 있는 직원이 있었을 때 어떤 조치를 하는지 등을 포함해서 그 전체 69개 센터에 대한 점검을
25일부터 주 3회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방금 저희들 비즈니스룸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과 관련해서 의료 인력 지원을 하기 위한 시의사회, 그다음 시간호사회, 그리고 병원협회, 그리고 상급병원인 전남대와 조선대병원이 우리 시와 협약을 마쳤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해서는 민간 의료기관에서 위스탁 기관으로서 접종에 참여해 주실 것이고요. 또 화이자나 모더나와 같이 초저온 백신에 대해서는 오늘 협약을 맺은 이런 의료인들이 함께 협력해서 접종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관련해 주신 의사회와 병원협회, 그리고 간호사회, 전남대, 조선대병원에 감사 인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은 지금 70개소에 대해서 오늘과 내일 사이에 접종 지금 백신이 광주에 도착을 합니다. 이미 오늘은 10개소, 보건소 5개소와 요양병원 5개소 3,200명분이 오늘 이미 도착을 했고요. 오늘 도착분에 대해서는 내일부터 접종이 바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내일은 60개소 11,000명분, 여기는 요양병원이 되겠습니다. 요양병원 60개소에 대한 것이 내일 도착이 됩니다. 그래서 내일 도착 부분까지 해서 앞으로 이제 내일부터 접종이 시작되고요. 이거는 의료 인력 또 사람들이 그 병원에 근무하는 근무 행태, 또 환자 혹시라도 입원해 계시나 분이라든지 접종에 동의를 했다 하더라도 접종 당일에 증상이 있거나 이런 분들은 좀 미뤄져야 되기 때문에 접종 어떤 속도나 이런 것들은 병원과 또 요양시설의 상황, 또 의료 인력의 배치 상황에 따라서 약간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만은 내일부터 접종이 실시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은 특별히 예방접종에 관한 그런 주의사항과 이상반응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의 예방접종 추진단에 신속대응팀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전남대학교 예방의학과 신민호 교수님께서 사전 설명들을 좀 몇 가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 이런 상황들을 좀 질병청을 통해서도 많이 들으셨겠지만 우리 시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또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지 간단한 설명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민호 교수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내일부터 드디어 이제 예방접종이 시작됩니다. 이제 내일부터는 이제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등의 만 65세 미만 입소자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시작을 하고요. 그다음 모레 토요일부터는 코로나19 환자들을 직접 치료하는 의료기관의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제 이와 관련해서 이제 시민들과 그 의료기관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예방접종 관련된 주의사항들을 좀 설명드릴까 합니다. 먼저 이번 예방접종은 예약제로 진행되게 됩니다. 그래서 예방접종 하루 전에 예방접종 대상자들은 예약된 접종 장소와 시간을 확인하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건강한 몸 상태를 유지한 상태에서 예방접종을 받아야 되고 예방접종은 반드시 의사 예진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1차 접종 시 또는 이전에 예방접종에 대해서 중증 알레르기 반응인 아나필락시스를 겪었던 사람들은 예방접종을 맞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코로나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나 37.5도 이상의 열이 있거나 또는 급성병증이 있는 경우는 예방접종을 연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순차적으로 코로나 백신이 도입이 되는데요. 이번에 도입되게 된 아스트라제네카하고 화이자 백신이 이제 2개가 지금 도입이 될 예정입니다. 코로나 예방접종은 반드시 접종 기간, 1차, 2차 접종 기간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아스트라제네카는 8주에서 12주 접종 1차하고 2차 접종 기간을 둬야 되고요. 화이자는 3주 접종 기간을 둬야 됩니다. 그리고 동일한 백신을 1차와 2차에 맞아야 됩니다. 다음은 예방접종 후 주의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방접종을 맞은 이후에 15분에서 30분간은 반드시 의료기관에 머물러야 됩니다. 이상 반응 유무를 체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기간 이후에도 3시간 정도는 예방접종 이상 반응 유무에 대해서 관찰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접종 후 3일 정도는 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본인들이 자기의 증상들을 관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은 접종 부위 통증이나 붓기, 발적과 같은 국소 반응과 그다음에 발열, 피로감, 두통, 근육통, 메스꺼움, 구토 등의 전신 반응을
반응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반응은 대부분 3일 이내에 사라지게 됩니다. 접종 부위 통증이나 붓기 같은 경우는 좀 심한 경우에는 차가운 수건 등을 대거나 하면은 증상이 호전될 수가 있고요. 근육통, 피로감 등과 같은 전신 이상 반응이 나타났을 때는 타이레놀과 같은 진통제를 복용하면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알레르기 반응 등 증상이 나타나거나 또는 39도 이상의 고열 또는 일상생활을 방해할 정도로 심한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는 반드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중증 알레르기 반응인 아나필락시스가 나타나면 즉시 119를 신고를 하셔야 되고 또는 가까운 의료기관에 내원하셔야 됩니다. 이제 예방 접종 후 중증 알레르기 반응인 아나필락시스는 흔하지 않습니다. 대략 100만 명당 한두 명 정도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예상하는 숫자는 이 인구 150만 정도 되기 때문에 전수가 다 맞춘다 그래도 뭐 2명에서 3명 정도 지금 예상이 되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너무 시민들이 중증 알레르기 반응 관련돼서는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접종을 하는 그 접종센터나 또는 의료기관은 이에 대해서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는 의료인들을 대상으로 철저한 예진을 통해서 아나필락시스 위험군을 선별하고 접종 후 15분에서 30분 정도를 반드시 의료기관에 머무르도록 하는 사전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접종기관 및 응급의료기관에 응급의약품을 비치하고 소방청과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이상반응 환자가 발생 시 긴급 이송할 수 있는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시는 감염내과, 법의학, 알레르기내과 분야 교수들로 구성된 민간 신속 대응팀을 구성하고 접종기관 보건소 시 이상반응 대응 핫라인을 구축하여 24시간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의 상황에 대해서 시는 철저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 반응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접종을 받으신 분들은 예방접종 도우미 누리집에 예방접종 후 건강상태 확인하기 사이트에서 증상을 확인할 수 있고 대처법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상 반응이 나타났을 때 이상 반응을 신고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예방접종을 하는 의료기관에서는 예방접종 이상 반응이 의심 시에는 예방접종 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신고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예방접종을 완료한 이후에도 여전히 감염 및 전파 방지를 위해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과 같은 코로나19 감염 예방 수칙을 계속 준수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방접종은 본인을 보호하는 효과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방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그리고 가능한 한 빠른 시간 안에 집단 면역을 완성을 해서 마스크를 벗는 그러한 시기가 가급적 빨리 다가왔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그 예방접종 부분에 대해서 많은 홍보도 드리고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행정에서만 이거 접종을 대응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분들과 또 응급 상황 또 이상 반응이 나타났을 때 철저한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혹시 그 사전 질문 들어왔던 거 몇 가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질문 중에 하나가 백신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한 바이얼당 10명 접종이 가능한데 혹시 당일 몸 상태가 안 좋아서 접종받지 않는다면 이런 상황이 어떻게 대처할 건지를 질문 주셨습니다. 그래서 방금 우리 교수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저희들이 사전에 이제 시설 접종이라 하더라도 사전에 철저하게 예진표라든지 이런 거 작성을 하고 또 저희들이 이제 이번에는 위탁기관도 마찬가지지만 예방접종센터 그리고 방문해서 하더라도 철저하게 예약 중심으로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어떤 현재 오늘 상태, 몸 상태가 어떤지를 좀 미리 체크를 하고 접종할 분량 수를 맞춰서 저희들이 접종을 가기 때문에 가급적 그 이전에 접종 도착하기 이전에 그런 상황들을 좀 점검할 예정이고요. 또 만약에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도착을 했는데 몸 상태가 갑자기 안 좋았다. 그런 경우는 당연히 접종을 미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사전에 철저하게 함으로써 만약에 이런 그 약품을 버리게 되는 상황을 없애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중 2번, 3번의 어떤 그 사전 준비 과정을 거친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다음에 예방접종 순서는 아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25일에 오늘 3,200명분 도착하고요. 내일 11,000명분이 도착하기 때문에 접종 일정은 병원과 시설에서 동시에 이루어지는데요. 대체적으로 병원은 저희들이 3월 12일까지는 다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틀간에 걸쳐서 온 것은 8,319명이 대상자인데요. 지금 2월 26일 내일부터 당장 시작을 해서 3월 12일까지 현재 계획상으로 보고 각 병원들에서 접종하겠다는 계획을 확인해 본 결과 한 3월 12일까지 완료될 것 같고요. 요양시설에 대해서는 일부는 보건소가 직접 방문해서 접종도 하고 또 일부는 보건소로 내소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촉탁이하고 협약을 맺은 경우는 민간 의료기관의 그 의사선생님들이 직접 가서 접종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2,032명에 대해서 26일부터 시작해서 3월 둘째 주까지는 마무리하는 것으로 현재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것과는 별도로 권역센터는 방금 신민호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일 이제 26일, 27일에 약이 이제 옵니다. 근데 이제 권역센터는 조선대학병원으로 바로 오고요. 권역센터에 배부된 약은 과연병 전담병원, 또 권역 그 중증 전담병원, 이런 생활치료센터 요원들이 접종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 일정은 또 그 병원 자체 프로그램에 따라서 진행될 거기 때문에 추후에 또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으로 접종 마지막 질문인데요. 접종 1호는 누구인지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질병청에서 정은경 성장께서도 언급을 하셨지만 마찬가지로 우리 광주광역시의 1호 접종자 역시 요양시설과 병원의 종사자와 입소자 모두입니다. 저희가 요양시설은 지난해부터 요양시설과 병원의 종사자들은 확진자 한 명이 발생을 하게 되면 미치는 파장과 효과가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 고위험군으로 분류돼서 짧게는 3일에 한 번, 또 길게는 한 달에 한 번 정도의 선제 검사를 여러 차례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개인 생활 관리 등에 철저하게 좀 관리를 하면서 보통 시민들보다도 훨씬 강도 높은 방역 수칙을 준수해 오셨었는데요. 감사하게도 이번에 사전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한다고 했을 때 접종 대상자분들에게 여쭤봤는데 감사하게도 95%가 정부를 신뢰하시고 접종을 하시겠다고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방역당국에서도 안전하고 신속하게 접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래서 첫 접종이 오늘 이제 배달된 백신을 가지고 내일 첫 접종이 시작되는데요. 이 모두 1호 접종이 되신 모든 대상자분들 중에서 저희들이 이제 많은 시민들께서도 많이 궁금해하시고 또 언론을 통해서 이런 모습들을 좀 보여줄 수 있는 곳을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또 언론도 또한 역시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내일은 보훈요양원에서 진행되는 접종 사항을 시민들과 함께 공유하려고 합니다. 거기에서 가장 보훈요양병원과 또 다른 요양시설, 방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8,319명, 2,032명이 2월 26일부터 이루어지는데요. 내일 보훈요양병원 이외의 공간에서도 접종이 진행됩니다. 그러나 우리 시민들과 함께 접종하는 모습은 보훈요양병원의 원장님과 거기에 계시는 시설에 계신 한 분께서 접종을 하시는 모습을 우리 시민과 함께 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들이 예방접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어떤 것을 주의해서 하는지 시민들과 함께 함으로써 정말 안전하고 또 신속한 접종이 되도록 저희들 또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